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특성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시작할까요? 청소년기는 아동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도 아닌 그 중간, 과도기라고 하죠. 네, 맞아요. 신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나 생식 능력 발달 여부 이런 걸로 소년기나 청년기하고는 또 구분이 되고요. 아, 독특한 발달 단계군요. 근데 요즘 사회가 변하면서 이 시기가 점점 길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법률마다 청소년을 부르는 말이나 그 나이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아, 법마다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봐요.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쪽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거든요. 와, 꽤 차이가 나네요. 19세 미만하고 24세 이하. 네, 그렇죠. 이게 법의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을 보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서요.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맥락이 중요하네요. 그럼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은 어떤가요? 이것도 아동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 네, 달라요. 아동기에는 주로 나는 달리기를 잘해처럼 외적인 행동이나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신의 신념, 가치관, 성격 특성, 동기 이런 내면적인 걸로 자신을 묘사하기 시작해요. 아, 더 내면을 보는군요. 네. 처음에는 이게 좀 막 뒤섞여 있고 생각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점차 안정되어 가죠. 그리고 그 현실의 나랑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 특징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 간극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신체적인 변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기 하면 정말 눈에 띄는 게 신체 변화잖아요. 그렇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건 뭐니 뭐니 해도 호르몬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호르몬이요?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랑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이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2차 성징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차 성징 호르몬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정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남성 생식기관 발달시키고 근육량 늘리고 목소리 굵어지고 하는 그런 남성적 특징을 나타나게 하고 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하,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여성의 경우는요? 여성은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중요해요. 여성 생식기관 발달, 2차 성징 유지, 그리고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요. 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것도 월경 주기 조절하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궁 내벽을 준비시키는 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호르몬들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신체 변화만 일으키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요. 본능적인 행동 형성이나 다른 여러 신체 기능 조절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변화만큼이나 인지 능력 발달도 정말 중요하죠. 피아제가 말한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라고요? 네, 맞아요. 이 형식적 조작 사고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정의, 사랑, 자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결과가 어떨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연역적 추론 능력도 생기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달라지겠네요. 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떠올려보고 검토하는 조합적 사고 능력도 발달합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형식적 조작 사고 발달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사고 방식이 있어요. 엘킨드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엘킨드 이론이요? 그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이론인데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가 상상적 청중입니다. 상상적 청중이요? 상상 속의 관중이라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평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뾰루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막 외출하기 싫어하고. 아, 네. 그런 모습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이게 상상적 청중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개인적 우화예요. 개인적 우화.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은 나만 알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특별하니까 나한테는 위험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믿음 같은 것도 포함돼요. 아, 그래서 좀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건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 두 가지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자아중심적 사고인데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인지 발달의 한 단면이네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떤가요? 이것도 발달하나요? 네, 셀먼의 조망 수용 능력 이론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점차 벗어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발달해 갑니다.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서적 사회적 특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기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서적으로 아주 강렬하고 또 쉽게 동요되는 특성을 보여요. 감정의 파도가 굉장히 거세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급격한 신체, 생리적 변화도 있고 또 학업이나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심리사회적인 압박감도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기 쉬운 거죠. 그렇겠네요.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그런 감정들을 다루려고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찾는 시기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좀 독립하고 싶어하는 개별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나 이성 친구 같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깊이 몰입하게 되죠. 또래 집단이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 지지나 소속감 같은 것을 얻거든요.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인상 형성 능력도 발달해서요. 예전에는 그냥 겉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좀 더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네요.